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75%,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6%,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72%, 이날 뉴욕 증시는 글로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도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 강화와 미 국채 금리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 등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죠. 글로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미 24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 신규 확진자 중에서 이 절반이 넘는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역별로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또 호주 시드니를 포함한 뉴 사우스웨일스주는 최근 봉쇄령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또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도쿄 지역의 올림픽 기간을 포함한 오는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결국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24%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1.3%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플레이션과 성장세가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였죠. 또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000건 증가한 37만 3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5만 건보다 2만 건이나 이상 많은 수준이고, 이 재차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좀 좋지 않은 거죠. 이와 관련해서 또 CNBC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상반기 동안 순탄했던 고용시장이 향후 암초를 맞닥뜨릴 것 같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600만 명대로 폭증한 뒤 지난해 8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바 있는데요. 올해 5월 중에는 30만 명대로 다시 내려왔던 거죠. 그러나 이후 수치가 소폭 오르면서 현재 30만에서 40만 명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뉴스가 있었던 건 중국이 자국의 IT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을 제한하고 이미 상장된 기업까지 제재할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좀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를 강력 제재한다라는 소식에 디디 주식이 또다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었죠. 디디 주식 마이너스 5.88% 하락을 했고, 또 이어서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3.92%, 바이두도 마이너스 3.74% 등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조정한 것은 18년 만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은 앞으로 수년간 통화정책을 지휘할 때 우리를 안내할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달러 플러스 1.02% 상승한 72.94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주요 기술주 팡주로 체크했을 때 우선 아마존만 제외하고, 아마존은 여전히 흐름이 강하죠. 좀 여기 언택트기도 하고, 아마존 주가는 이렇게 0.94% 올랐는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하지만 다른 언택트주라고 해도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흐름 보여줬다라는 거.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는 또 1%대 넘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애플도 이렇게 1%까지는 아닌데 마이너스 0.92% 밀리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아직 차트가 깨지진 않았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7%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네요. 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또 이쪽 여기 반도체 섹터 또 조정을 크게 받았죠. 보면은 네, 여기 마이크론, 퀄컴, 인텔 모두 1%대 넘게 내렸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2.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회복 우려에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어제도 그렇고 좀 장이 안 좋을 땐 사실 반도체 소비장, 반도체 관련주가 또 세게 조정받는 거 나오고 있으니 항상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좀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들, 백신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흐름 살아있는 거 있었고, 경기 민감주 쪽 다 똑같이 조정 크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또 은행 관련주들, 이제,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은행 관련주들, 또다시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은행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 금리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때는 은행주들은 힘을 못 쓴다라는 걸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요. 그나마 이제 어제 버진 갤럭시 우주 쪽 섹터죠. 또 거의 20%가량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우주 섹터가 어쨌든 좀 어제는 좀 조정을 받은 흐름도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흐름이 좀 살아있더라. 그리고 7월 20일 또 이렇게 하나의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하나의 이제 이슈, 테마주 이런 식으로 또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연일 하루 1200명대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이 점차 비수도권권으로까지도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면 또 우리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내일부터 또 이렇게 막 제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막 돌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또 회의 열어가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수도권 대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또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듯합니다.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거리두기 이 4단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질 때는 또 그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한번 또 눈여겨보시고 지금 또 많이들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어제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하실 분들 생길 것 같은데요. 오늘장도 오늘 같이 저랑 계속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의견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쭉 빠져가지고 결국 마감이 됐죠. 특히 코스피는 계속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꼭 현금 비중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제 또 하방에서 줍줍할 기회가 올지 어떨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에도 같이 우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